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된 여자입니다. 지금은 어느새 40대가 되었네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불임으로 이혼을 당했고 그 후에 정말 힘든 날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고요? 그쪽 집안에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께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외모도 그럭저럭 괜찮고 경제력도 있고 집안도 좋았거든요. 무엇보다 가치관이 잘 통하고 말도 잘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동안 행복할 수 있겠다 싶었고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나름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휴직도 이직도 자유로운 편이라 1년이라도 젊었을 때 임신을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허약한 편이라 인간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였기 때문에 마음이 더 조급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허약한데 1년 뒤, 2년 뒤에는 얼마나 더 힘들까 싶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노력하면 임신이 될 줄 알았어요. 주변에 보면 다들 임신도 잘 되고 출산도 순조롭게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당시에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둘 다 야근이 많았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주말에 몰아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가정부 하나 알아봐 줄까 하며 물어보시더라고요. 참고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고 계셨고 수시로 신혼집에 들어오시곤 했는데 평소 제가 꾸리는 살림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어요.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하시곤 했는데 저도 야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대답만 하고 몇 번 넘겼더니 차라리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알겠다고 하고 미뤄뒀더니 급기야 직접 주변에 수소문하시더니 괜찮은 가정부를 구했다며 번호를 주시더라고요. 그 여자의 나이는 30대 후반 혹은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얼굴도 예뻤고 호감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야 뭐 딱히 예민하지 않고 기본적인 살림만 무리 없이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면접이나 질문사항 같은 거 없이 바로 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살림을 도와주시는 분이 등장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적응이 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퇴근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일단 집이 너무 깔끔하고 설거지거리가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니 일단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일도 꼼꼼하게 하는 것 같길래 명절이나 생일 때 보너스를 챙겨줬더니 더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가고 어느새 서로 편해졌을 무렵 묘한 기류가 흐르더라고요. 아마 초반부터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때는 그게 이상한 줄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좀 수상했어요. 일부러 자주 부딪히기 싫어서 평일 근무 시간에만 일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쩔 땐 저녁까지 차려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직장 다니는 저도 퇴근 시간이 되면 1분이라도 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 가사도우미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 집 가사도우미는 제가 야근을 하고 남편이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늘 남편의 저녁까지 차려주고 밤까지 청소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호의인 줄 알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남편이 야근을 하고 제가 일찍 퇴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시간이 됐으니 먼저 퇴근하겠다고 이미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남편에게 더 신경 써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있을 땐 진수성찬을 차려주더니 제가 있을 땐 대충 설렁설렁하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남편이 요리를 잘 못하고 살림에 서투르니까 더 신경을 써줄 수 있죠. 하지만 굳이 근무 시간 외의 시간까지 할애해가며 희생을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저도 보너스를 더 챙겨줘야 하나 고민이 되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가사 도우미에게 돌려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근무 시간 외의 시간까지 챙겨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남편이 일찍 퇴근한다고 해도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을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매니저님도 일정이 있으실 거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그래도 근무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저희가 페이를 드리기 쉬워서 그래요. 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 맞춰서 딱딱 일하면 그게 기계지 사람인가요? 저는 그냥 좋은 분들한테 도움 드리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정확한 게 좋아서요. 그리고 매니저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물론 도움을 더 주신다면야 저야 너무 감사드리는데 길게 봤을 땐 저희 양쪽을 위해 좋은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매니저님 근무 시간이 아닐 땐 남편 저녁은 제가 챙겨주는 게 맞아요. 앞으로는 근무 시간에 맞춰서 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호하게 말하니 그 뒤로는 근무 시간에 맞춰서 일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그렇게 하시다가 또다시 맘대로 일정을 조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소리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남편은 저더러 뭘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말하냐고 투덜대더라고요. 저녁 챙겨주시면 좋은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덕분에 밥도 잘 챙겨 먹었구만. 페이를 드리면 그 페이만큼만 일하는 게 맞아. 그 외에 친절이나 호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건 확실하게 해야지. 어차피 집에 가면 혼자 밥 먹어야 돼서 외롭다고 여기서 먹는 게 더 좋다고 하시더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는 여자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굴어도 되는 거야? 병원에 있는 아픈 동생 돌보느라 가뜩이나 맘고생하고 있는데. 언제 그렇게 호구조사까지 다 했대? 밥 먹으면서 몇 번 이야기 나눴지. 사정이 딱하더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남동생 하나 챙기느라 학업도 중간에 포기했다고 하네. 그렇게 불쌍하면 데리고 살지 그래? 그런 말이 아니잖아. 사정이 딱하니까 더 근무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해 드려야지. 그 외의 시간에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페이를 챙겨줄 것도 아니잖아. 근무 시간 외에 차라리 동생을 돌보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솔직히 그분이 우리 집에 더 머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일찍 퇴근할 땐 집에 계시지도 않아. 선택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그걸 계속 받아주면 체계가 무너질 거라고. 내가 불쌍한 호래비 같았나 보지. 뭐? 솔직히 당신이 살림 안 해서 가사 도우미 고용한 거잖아. 당신이 내 저녁 차려준 적 얼마나 있어. 그 여자 눈에도 그게 보이니까 내가 안쓰러워서 몇 번 챙겨준 거겠지. 그 몇 번 가지고 예민하게 굴 필요 없다는 얘기야. 내가 집에서 놀아? 나 일하는 중인 거 몰라? 일 관두면 나도 집안 살림 열심히 잘할 수 있어. 언제는 열심히 돈 모으자며 임신하기 전까지 부지런히 다니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나더러 밥 안 차려줬다고 서운하다는 거야? 내 동료들도 다 맞벌이야. 아 근데 부인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까지 차려준다더라. 외식하고 늦게 들어와도 남편 야식까지 챙겨준다더라. 이런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당신은 일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안 살림 자체를 아예 놓아버렸잖아. 적어도 나는 당신이 노력하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한다는 거야. 살면서 와이프한테 밥 한 끼 못 얻어먹는 게 말이 돼? 내가 안 챙겨줬어? 챙겨줬잖아. 대충 차려주면 그게 차려주는 거야? 성의가 중요한 건데. 결국엔 나한테 불만이 있었던 거네. 이런 말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똑같이 말해볼까? 당신도 결혼생활 내내 나한테 뭐 하나 제대로 챙겨준 게 있긴 해? 분리수거 한번 같이 해준 적 있냐고. 뭔가 착각하나 본데 부부는 누군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공동생활이야. 식모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 나 만나지 말고 돈도 잘 벌고 집안 살림도 잘하고
매 끼마다 구첩반상 차려주는 아내를 찾지 그랬어. 가사도우미의 근무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물꼬를 틀었다가 결국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네요. 남편 입장은 이거였어요. 일단 맡기기로 했으니 근무 시간이든 뭐든 가사도우미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라. 꼬우면 네가 가사일을 해봐라. 남편의 그 말이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가사에 대한 일은 전적으로 가사도우미에게 맡기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은근히 제 심기를 건드리는 그 여자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만 할 수 있는 묘한 기류가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사도우미의 태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편해진 건지 아니면 남편에게 진짜로 호감이 있는 건지 남편과 있을 땐 서로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더라고요. 과하게 웃으면서 남편의 팔을 만질 땐 정말 기가 찼네요. 가끔은 선을 넘을 때가 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왜 우리 남편한테 농담하냐고 뭐라 하기도 좀 뭐해서 그냥 넘겼어요. 다들 쿨하게 넘기는데 저 혼자 나를 세우는 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몸매가 드러나는 티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이 집에 있을 때 말이죠. 같은 여자가 봤을 땐 확연하게 의도가 보이는데 남편만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집안일 할 때 그런 옷은 오히려 불편하잖아요. 어느 날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온 거예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었지만 남의 옷차림 가지고 잔소리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참을 인자를 마음속에 새기며 참았습니다. 청소기로 바닥을 밀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속옷이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남편을 봤더니 눈빛이 그쪽으로 향해 있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퇴근할 때쯤 제가 먼저 가사도우미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네? 아닌데요? 아, 그래요? 오늘 옷을 예쁘게 입으셨길래 좋은 곳 외출하시는 줄 알았어요. 워낙 이런 옷을 좀 좋아해서요.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옷 입고 일하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 안 불편한데요? 그래요? 날도 아직 쌀쌀한데 춥게 입고 다니셔서 걱정했어요. 워낙 몸에 열이 많아서요. 저는 지금도 덥더라고요. 그렇군요. 혹시 저한테 할 말 있으세요? 표정이 그래 보이셔서. 돌려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과 사가 확실했으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저희 집에서는 일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사적인 대화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불편한 복장은 입고 오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혼자서 일할 땐 자유롭게 입고 오셔도 좋지만 저희가 있을 땐 적어도 짧은 바지, 몸매가 드러나는 티는 피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매니저님이 너무 좋고 일도 잘해 주셔서 계속 같이 일하고 싶은데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친해지고 편해져서 싫다 이 말씀인가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그리고 제 직업이 유니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복장까지 딱 정할 필요 있나요? 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충고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그 외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뜬금이 없네요. 저는 그냥 서로 맞춰가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 불쾌하게 들리셨다면 죄송하지만 저도 이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수십 번 고민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근무 시간 외의 시간까지 남아 계실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매니저님은 제 말을 아예 듣지도 않으시잖아요. 저는 그게 서운한 거예요. 서로 소통하면서 원하는 걸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받아들일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으시니까 제가 답답할 수밖에 없죠. 한쪽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그대로만 해달라고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니
제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 말을 먼저 존중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고용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제 월급도 사모님이 아니라 그쪽에서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저님 말은 고용주가 남편 쪽이니 그쪽 말만 듣겠다, 이 말씀인가요? 그래서 여태껏 제가 했던 말들 전부 무시하셨던 거예요? 그게 저로서는 최선이긴 하죠. 사모님은 저한테 불만만 늘어놓으시잖아요. 저야말로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에 대한 사적인 것들은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사람마다 개성이 있으니까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가사도우미는 남편이 없을 때만 저에게 아주 당당하게 굴었어요. 알고 보니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고용주는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제 말을 무시할 수 있었겠죠. 그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여태껏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제가 하는 부탁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겠어요. 남들이 보면 제가 유치하고 속이 좁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여우 같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가사도우미를 교체하고 싶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일 잘하는 사람을 왜 쫓아내? 그럼 네가 더 살림 잘할 수 있어? 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나마 일을 해주니 돼지우리에서 사람 사는 집으로 변할 수 있게 된 거야.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만한 가정부 못 구한다? 가뜩이나 며느리 살림 못해 파출부 어렵게 구해줬더니 이유도 없이 자르라고?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괜히 말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고 구박만 받았네요. 그쯤 되니 정말로 내가 너무 민감하게 구는 건가 싶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일만 잘해주면 그만이잖아요.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남편을 꼬시려고 하는 것도 저의 착각인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일상이 힘들고 피곤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드나 싶어서 제 마음을 다스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컥울컥 치솟는 화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감정 기복이 심해졌어요. 사실 그때 정말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거든요. 임신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해나갔지만 이뤄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들은 잘만 하는 임신이 저희만 안 되니까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주변에서 한숨을 푹 쉬며 하루아침에 셋째가 생겼다, 어떡하냐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괜히 속상하고 슬퍼서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운 적도 있네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도 하나둘씩 출산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임신은 안 해 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어요. 남의 속도 모르고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았네요. 간절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오지 않고 원하지 않는 부부에게는 잘만 오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있는데 모든 게 준비가 되었는데 소식조차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께서는 요즘 뭐 좋은 소식 없니 하고 만날 때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새해 때마다 올해는 꼭 손주 부탁한다 라며 저에게 기대를 거시는데 그 말도 슬슬 부담스러워졌어요. 몇 해가 지나자 시어머니는 슬슬 화를 내시더라고요. 일부러 안 갖는 거냐?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알긴 아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병원을 가든 방법을 찾아봐라. 모든 말들이 화살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올 때면 어김없이 남편과 다투게 되었죠. 집에 가사도우미가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싸웠네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연차를 내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임신이 어려울 거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진작에 병원에 가볼 걸. 여태껏 했던 노력들이 모두 헛된 일들이 된 것만 같아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불임이 흔하다고는 하지만 저에게는 먼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당사자가 될 줄은 몰랐네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끝없이 우울한 생각만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든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적어도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비록 임신이 어렵게 되었지만 부부끼리 서로 위로하며 또 다른 계획을 세울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위로는커녕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듯한 표정을 한 채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서운함을 내비쳤어요. 뭐라고 말을 좀 해봐.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알아?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랬더니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위로해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한테 어떻게 전달할지가 우선인 거네? 워낙 손주를 원하셨으니까. 당신 마음 무너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무너지니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던 거야. 다른 병원 예약해보자. 적어도 3군데는 가봐야지. 확실하게 진단받은 다음에 부모님한테 얘기하자고. 당신한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 우리끼리 잘 이겨내보자고, 뭐든 할 수 있다고. 이 말만 들어도 힘이 날 것 같았어. 다른 병원 예약하자고 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나도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래. 왜? 실망했어? 불임이라고 하니까 결혼 생활 이어가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나는 아이가 너무 가지고 싶었어. 부모님도 손주를 원하고 계신 상태고 장남으로서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 불임이라는 건 상상도 해보지 못했으니까 나도 충격이 크지.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위로해줄 여유가 생기겠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참 이기적이다. 지금 이 와중에도 당신 부모님만 생각하고 있잖아. 결혼 전에는 나만 바라볼 것처럼 굴더니 결혼하고 나니 효자가 됐어. 그래서 불임인 나를 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나는 좀 더 자세하게 정밀 검사를 해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싶은 거야. 당신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이제 곧 노산인데 지금 기회를 날려버리면 평생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봐.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잖아. 지금 몸 상태가 된 데에는 당신의 과거가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몸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지금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거야? 당신 몸이 그렇다는데 그럼 당신 탓이지 누구 탓이야? 그러게 누가 몸 관리를 그렇게 하랬어? 나는 열심히 했어. 여태껏 살면서 몸에 안 좋은 걸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너무 억울해. 그리고 이건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야. 그거야 당신 생각이지. 남들은 쉬운 게 왜 당신만 안 될 거라 생각해? 분명 이유가 있는 거야. 뭐 짚히는 거 없어? 그놈의 이유 좀 그만 물어봐. 나도 미치겠으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그게 중요해? 내 마음이 어떤지 공감해줄 생각이 없는 거야? 사람이라면 슬픈 일이 있을 때 공감이 우선이야. 인과관계는 나중 일이라고. 불임 소식 듣자마자 한숨부터 푹 쉬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남편으로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살 수가 있겠어. 내 몸이 우선이 아니라 본인 부모님의 기분이 우선인 남자를 내가 어떻게 평생 아끼며 사랑할 수 있겠어. 그만 좀 해. 지금 감정적으로 따질 때야? 그리고 당신 이번에 불임이라는 거 알게 된 거 맞긴 해? 본인 몸 상태를 여태껏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여태껏 산부인과 검진 같은 거 받으며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불임이라는 걸 속이고 결혼했다는 거야?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 당신 방금 제대로 선 넘었어. 그 말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만 명심해.
나도 힘드니까 그래.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내가 당신 위로하느라 힘 빼버리면 나는 누가 위로해주는데? 내 슬픔은 누가 대신 감당해주는데? 왜 나한테만 요구하는 거냐고! 당신이랑 더 이상 얘기해봤자